그래서 거시기가 큰 재산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의 거시기보다 남자의 거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미래의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40년 후 남편의 말 믿어봐. 거시기가 최고다. 시각장애인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입니다. 둘은 운명 같은 장난으로 만났어요. 소시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내는 그 당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우연히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마디로 불쌍하다는 생각, 즉 측은지심에 사랑의 마음이 싹이 트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가 사랑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졸업과 동시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서로가 의지를 하고 장애인의 고통을 이해를 하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되어서 도와줘야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만이 들었다는 거죠. 서로가 본격적으로 38선의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둘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니 장애라는 걸림돌이 되지가 않고 한 남자의 인격체로 보이고 장애인도 사랑을 할 권리와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몇 년을 사귀다가 이제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둘만의 사랑은 순탄했는데 지금부터 걸림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 상대자로 부모님께 소개를 하기로 했어요. 여자의 가정생활은 중위권에 속했으며 부모님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결혼 상대자로 최고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통보를 하니 부모님이 잘했다고 허락을 했어요. 부모님에게 소개를 하는 날 아침에 엄마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결혼 상대자가 시각장애인이다. 놀라지 마시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집안이 초상집으로 변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사람이 없어서 그런 놈을 좋아하냐고, 그런 놈을 만나냐고, 당장 때려치라고 말도 꺼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며칠 있다가 남자 쪽에 인사를 갔어요. 방 한 칸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계셨어요.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더니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 처자가 장애인하고 얼마나 살다가 가겠는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 아들의 자랑은 거시기만 달랑달랑 그것뿐이 없다고. 어머니가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아, 너는 거시기가 중요하니까 거시기를 함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 버릇처럼 말씀을 하셨는가 봐요. 엄마가 아들한테 미래는 거시기가 큰 재산이 될 것이다. 거시기를 소중하게 간직을 해서 결혼하면 그때 거시기를 사용하라고. 어머니는 아들을 두었다는 자부심이었죠. 남편을 따라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되고 허락을 하는 일은 불가능하고 마지막으로 생각을 한 것이 옷가지만 싸들고 남자를 따라서 단칸방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길로 친정하고 38선이 생겼습니다. 몇 년 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해 들었는데요. 불효자라서 참석도 못하고 38선 너머로 울고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는 것은 잘 사는 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 이것뿐이 없다고 하면서 정말 노력하면서 짠순이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장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의 거대한 숲을 바라보자.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한 그루의 행복나무를 심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지금 우리의 나무는 이렇게 볼품없고 앙상하지만 먼 훗날 40년 후 숲을 바라보자.
그때는 거대한 숲이 되어서 사람들이 쉬어가며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나무가 될 것이다. 기다려 보라고 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40년 후에 울창한 나무를 상상을 하면서 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가진 것도 없고 거시기만 달랑달랑 달고 있다고 하면서 남자라는 것만 자랑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고 남편의 입버릇처럼 거시기를 입에 달고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면서 불편함도 있고 신혼 초기를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하면서 남편은 신혼 때는 거시기를 밤마다 기본이 2번씩을 했습니다. 눈치가 있으신 시어머니는 추운 날 밖에 계시다가 문을 두드리면서 아들아 거시기는 다 끝난겨? 아이고 언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거시기가 벌써 끝나는겨?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도 시간이 조금 걸리구만. 춥지만 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야지. 거시기가 빨리 끝내라. 응. 그러면 아이고 밖에 있는 날씨가 너무 춥구나 하시면서 몸이 동태가 되어서 들어오신답니다. 어떤 날은 아들아 오늘은 밖에 너무 추워서 못 나가니 잇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안 본 척하고 있을 테니 편안하게 거시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3명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혼 때는 철없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거시기를 할 적마다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성을 들여서 거시기를 했어요. 40년 후 남편의 말 믿어봐. 40년이 지나서야 거시기가 큰 재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생일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내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거시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시기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남편의 말이 부부가 거시기를 하면 남편의 거시기에서 튼튼한 거시기가 나와서 아내의 거시기에 거시기가 들어가서 거시기를 뿌리면 거시기에서 튼튼하게 자라다가 태어나면 부모는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면 큰 재산이라. 그래서 거시기가 큰 재산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여자의 거시기보다 남자의 거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라서 귀가 차서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남편의 깊은 철학이 담긴 이야기에 한바탕 웃고 말았습니다. 거시기한 것이죠.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편의 거시기가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3남매가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가 6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손자, 손녀들이 보물이고 재산이고 남편과 아내의 거시기가 큰 재산이라고 합니다. 거시기 한 얘기가 거시기 하게 재미가 있고 거시기 합니다. 그때부터 거시기는 온 가족에게 수식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 강의도 거시기 합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